내 사주에 숨겨진 성격의 비밀. 쉽게 풀어보는 성격 분석. 우리는 종종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조차 이해되지 않는 내 모습에 놀라기도 하죠. 사주는 이런 의문에 대한 오래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세를 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알려주는 정교한 시스템인 사주. 오늘 영상에서는 오행, 십신, 일간을 종합해 당신의 성격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간으로 보는 타고난 기질. 사주에서 성격을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일간입니다. 일간은 내가 태어난 날의 천간을 말하는데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계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일간은 마치 사람의 기본 성향, 즉 본바탕을 말해주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갑목은 큰 나무에 비유되어 곱고 책임감 있는 성향을, 을목은 덩굴식물처럼 섬세하고 유연한 성향을 나타냅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불로 자신감 있고 활발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주목받는 걸 좋아합니다. 반면 개수는 이슬비처럼 조용하고 내성적인 면이 강해 타인 앞에서 쉽게 나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간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지 대략적인 윤곽이 잡히죠. 일간은 사주 성격 분석의 뼈대입니다. 내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는지를 알려주며 앞으로 살펴볼 오행이나 십신 분석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일간을 아는 것은 곧 자신을 아는 첫걸음입니다. 일간이 타고난 기질을 나타낸다면 이 기질이 세상과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행입니다. 오행은 목, 화, 토, 금,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일간은 이 5요소 중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오행은 단순히 기질의 색깔을 덧입히는 수준이 아니라 성격의 표현 방식과 감정 반응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화의 성질을 가진 병화와 정화라도 성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며 지도자 스타일이지만 정화는 촛불처럼 따뜻하고 섬세하며 감정의 기복이 크죠. 또 금일간의 경우 경금은 강철 같은 결단력과 추진력이 강한 반면 신금은 보석처럼 세밀하고 완벽주의적입니다. 이처럼 오행은 일간의 성격이 실제로 드러나는 톤이나 무드를 정해주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이 무엇이냐를 말해준다면 오행은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설명합니다. 두 요소가 결합되면 성격의 큰 윤곽과 외부 표현이 동시에 파악되기 시작하죠. 다음은 사주의 성격 해석에서 가장 흥미로운 파트, 십신입니다. 나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알 수 있죠. 십신으로 보는 인간관계 속의 나. 이제부터는 사주에서 성격을 더욱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십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십신은 내가 아닌 나를 기준으로 다른 오행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를 드러내주는 심리적 코드라고 볼 수 있죠. 십신은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식신, 상관, 정제, 편제, 비견, 겁제 이렇게 10가지가 있으며 각기 다른 인간관계와 성격 표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식신은 내 아이디어나 창의력, 먹고 사는 일에 대한 태도 등을 나타내며 상관은 말과 표현, 반항심 등을 상징합니다. 십신이 어떤 방식으로 성격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겠습니다. 정관이 강한 사람은 원칙적이고 책임감이 강하며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합니다. 반면 편관이 강한 사람은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 상명하달 구조보다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능력을 발휘하죠. 또 상관이 강한 사람은 자기 표현이 탁월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경우가 많지만 동시에 권위에 도전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십신은 내가 아닌 외부와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격의 다양성을 설명해 줍니다. 같은 일간이라도 어떤 십신이 강하냐에 따라 성격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십신들이 조화를 이루거나 충돌할 때 어떤 성격 패턴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십신은 각각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실제 성격은 이들이 서로 어떤 조화를 이루느냐 또는 충돌하느냐에 따라 훨씬 다채롭게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식신과 정관이 동시에 강하면 창의성과 규범 사이에서 균형 잡힌 성격이 나오지만 상관과 정관이 강하게 충돌하면 표현력은 좋지만 권위와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죠. 이 조화와 충돌은 사주 내의 에너지 흐름을 통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드러내줍니다.
마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성실하지만 때론 고지식하거나 융통성이 없을 수 있는 것처럼요. 상관과 편재의 조합은 말솜씨와 외향성, 그리고 물질적 야망이 결합된 유형으로 영업이나 프리랜서에 적합한 성격입니다. 반대로 정인과 겁재의 조합은 감성적이면서도 독립심 강한 성격으로 예술이나 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만 감정 기복과 인간관계에서 소심한 면모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십신은 단독으로 보기보다 어떤 조합이냐를 보아야 실제 성격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십신은 성격의 외부 반응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그리고 이 창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다른 창들과 연결돼 풍부한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사주의 성격 분석은 이 십신들의 조화와 긴장 속에서 나만의 독특한 성향을 해석하는 작업입니다. 사주 전체의 조화로 보는 성격의 입체적 해석. 지금까지는 일간, 오행, 십신을 따로따로 보며 성격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주는 이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작용합니다. 즉, 성격은 단일 요소보다 전체 사주의 균형과 흐름에서 더 정확하게 해석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은 바로 용신과 격국입니다. 용신은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에너지로 사람의 성격과 삶의 방향성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격국은 일간이 사주의 다른 기운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틀로 이 틀이 어떤 유형의 성격을 형성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일간이 병화이고 전체 사주에서 수가 너무 강하다면 병화의 본래 활달함과 자신감이 억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용신은 화나 목이 되어야 하며 이런 용신이 사주에 잘 배치되어 있다면 활기 있고 명랑한 성격으로 나타나지만 부족하다면 위축되고 예민한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죠. 또한 격국이 정관격인 사람은 사주 전체가 원칙과 규율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구성되며 격이 잘 잡혀 있으면 책임감 있고 성실하지만 깨지면 융통성 부족이나 고집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사주의 성격 해석은 결국 전체 조화를 보는 것입니다. 일간의 기질, 오행의 표현 방식, 십신의 심리적 반응,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조율할 것인지에 따라 성격은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사주 전반의 조화를 바탕으로 성격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해석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핵심은 일간, 오행, 십신, 격국, 용신이 서로 어떤 맥락 속에서 작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십신이 있으니 성격이 이렇다가 아니라 사주 전체의 흐름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보는 거죠. 사례: 을목일간의 여성 사주. 이 사주는 을목이라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성향을 가진 일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행 중 금이 매우 강합니다. 을목은 금에 의해 배이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은 섬세하고 내향적인 동시에 자기 방어적이고 경계심이 강한 성격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신을 보면 편관과 겁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외부의 통제나 간섭에 예민하고 동시에 독립성과 경쟁심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용신은 화였고 다행히 시간의 병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 화가 금의 과한 기운을 제어하면서 을목의 본성을 보호해주는 구조가 형성됐죠. 결과적으로 이 사주는 겉으론 조용하고 방어적인데 실제 내면엔 뜨거운 추진력과 강한 독립성이 숨어있는 성격 구조로 해석됩니다. 이런 해석은 단일 요소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통합적 시각의 산물입니다. 사주를 통한 성격 분석은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일입니다. 일간의 기질, 오행의 흐름, 십신의 심리적 반응, 격국의 틀과 용신의 조화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한 사람의 입체적인 성격을 형성하죠. 이제 여러분도 사주를 단순히 운세로만 보지 않고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